여러분, 소풍 가는 날 기억나시나요? 전날부터 괜히 마음이 설레고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곤 했지요. 가방에 이것저것 챙겨갔지만 막상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풍경을 바라보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소풍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자꾸 더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유용한 정보 하나를 알고 있으면 돈을 조금 아낄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도 있고 평범한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싶은 생활정보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따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듣다가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것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소풍길에서 짐은 조금 가볍게, 하루의 즐거움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생활을 즐긴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딘가를 구경하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나들이라고 하면 멀리 떠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통비도 들고 식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다음에 가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되지요. 그런데 꼭 멀리 가야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도 계절마다 볼거리가 꽤 많습니다. 공원에 꽃이 예쁘게 피는 시기가 있고 지역마다 크고 작은 행사도 열립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곳에 걷기 좋은 길이 숨어 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이런 곳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서울숲처럼 산책과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원 박람회처럼 계절에 맞춰 볼거리가 풍성해지는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면 평소 걷던 공원도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꽃이나 풍경이 있으면 사진도 한 장 찍어보세요. 걷다가 좋은 벤치가 보이면 잠깐 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집에서 물 한 병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가면 그것만으로 작은 소풍이 됩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휴대전화 검색창에 내가 사는 지역 이름과 함께 축제, 무료 행사, 박람회, 공원 같은 말을 붙여서 찾아보세요. 수원 이번 주 행사, 인천 무료 행사, 부산 공원 행사처럼 검색하시는 겁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안내하는 지역 행사도 살펴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발견해 저장만 해두면 계속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 정도를 아예 나의 소풍날로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까운 공원, 다음 달에는 지역 행사, 그 다음에는 가보지 않았던 산책길처럼 매번 다른 곳을 골라도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도 좋고 혼자 다녀와도 좋습니다. 혼자 가면 내 속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천천히 보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서는 조금 더 머물 수 있지요.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뒤에는 사진 한 장만 남겨보세요. 이번 달에는 꽃이 예쁜 곳에 갔고 다음 달에는 동네 행사를 구경했다는 기록이 하나둘 쌓입니다. 이런 작은 나들이가 좋은 이유는 준비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물 한 병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돈을 아끼며 산다고 해서 즐거움까지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서는 적게 써도 충분히 즐거운지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생활정보입니다. 비싼 곳에 가야 좋은 하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야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달 달력에서 하루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가까운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검색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아직 가보지 않은 소풍 장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신발과 물 한 병, 그리고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 그 정도면 작은 소풍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장보기 전에 냉장고부터 본다.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이 생활비를 줄여줍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겁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부가 집에 있었나? 분명 산 것 같기도 하고 다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니 일단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쪽에 두부 한 모가 그대로 있습니다. 대파를 사왔는데 채소간에 지난번에 산 것이 남아있을 때도 있고요. 하나하나는 큰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활용해 보세요. 바로 냉장고 사진 3장입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직전에 휴대전화로 냉장실 한 장, 냉동실 한 장, 김치냉장고 한 장을 찍는 겁니다. 정리하고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계란이 몇 개 남았더라? 버섯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헷갈릴 때 사진을 꺼내보면 됩니다. 내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휴대전화가 대신 기억해주는 셈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더욱 편합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 메모장에 오늘 필요한 것만 적어보세요. 두부, 대파, 계란, 우유 이렇게 몇 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 들어가면 메모장에 있는 것부터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마트를 한 바퀴 돌다 보면 할인하는 상품이나 묶은 상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상품을 보면 지금 사두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가격보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2개 다 먹을 수 있을까? 2개를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먹고 나머지 하나가 냉장고 안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면 꼭 이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용량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다 먹지 못한다면 작은 포장을 사는 것이 오히려 알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함께 식사하는 식구가 줄었다면 장 보는 양도 지금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과일 한 상자를 사도 금방 먹었지만 지금은 몇 개씩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계획에 없던 물건을 담고 싶을 때 질문 하나를 더 해보세요. 이걸 이번 주 언제 먹지? 언제 먹을지가 바로 떠오르면 필요한 식재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먹을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꼭 사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고 좋아하는 것도 기분 좋게 사면 됩니다. 다만 집에 있는 것을 또 사고 먹을 계획이 없는 것을 습관적으로 담는 일만 조금 줄여보자는 겁니다. 장을 잘 본다는 것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필요한 만큼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실 때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딱 1분만 사용해 보세요. 냉동실 한 장, 냉장실 한 장, 김치냉장고 한 장, 그리고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휴대전화에 적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집에 와서 아 이거 또 샀네 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만큼 사서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장보기를 조금 더 알뜰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식재료를 제대로 보관한다. 냉장고를 단순히 넣어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장을 잘 봐왔다면 그 다음은 사온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왠지 마음이 놓이지요. 여기 넣어두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며칠 지나 냉장고를 열어보면 앞쪽에는 새로 사온 것들이 있고 먼저 사놓은 것은 점점 안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채소칸 아래에서 먹다 남은 채소가 나오기도 하고 개봉해놓고 깜빡했던 식재료가 뒤늦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잘 사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많이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 쉽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방법 하나를 활용해 보세요. 냉장고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넣어두는 겁니다.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바구니나 투명한 용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붙여보세요. 빨리 먹어요. 이 바구니에는 먼저 먹어야 할 식재료만 모아둡니다. 한번 개봉한 두부, 조금 남은 채소, 먼저 먹고 싶은 식재료처럼 자칫하면 냉장고 안쪽으로 밀릴 것들을 한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여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뭘 먹지? 고민될 때도 먼저 이 바구니를 열어보세요. 두부와 버섯이 있다면 그날 식사에 먼저 활용하고 채소가 조금 남았다면 다음 음식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을 매번 뒤지지 않아도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오니 훨씬 간단합니다. 특히 냉장고는 앞에 물건이 쌓여
쌓이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익기 쉽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는 보기 좋게 줄을 맞추는 것보다 잊지 않고 꺼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빨리 먹어요 바구니를 확인하는 날로 정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 바구니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며칠 동안 무엇부터 먹을지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전체를 자주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실에 넣을 때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언제 넣었더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슷한 봉지가 여러 개 있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냉동할 때는 내용과 날짜를 짧게 표시해두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버섯 8월 10일, 밥 8월 12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그냥 사인펜이나 매직으로 날짜를 적는 게 좀 불편하신다면 요즘은 식품용 마카도 잘 나옵니다. 설거지를 하면 깨끗이 없어지는 마카입니다. 양이 많다면 한 번 사용할 만큼씩 나누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어두면 조금만 필요해도 전부 꺼내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나누어 두면 필요한 만큼 꺼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냉장고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전부 똑같이 맞출 필요도 없고 모든 식재료를 반듯하게 세워둘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쁜 냉장고보다 사용하기 편한 냉장고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먼저 먹을 것이 눈에 보이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냉장고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문 쪽 한 칸, 다음에는 채소 칸 하나, 그 다음에는 냉동실 서랍 하나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는 편이 부담도 적습니다. 그리고 새로 장을 봐온 날에는 새 식재료를 넣기 전에 기존에 남아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 두부를 사왔는데 기존 두부가 남아있다면 먼저 먹을 것을 앞쪽에 둡니다. 새 채소를 넣을 때도 먼저 사놓은 채소가 있다면 쉽게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냉장고 안에서 잊히는 식재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전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먹어야 할 것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바구니 하나에 모아놓는 겁니다. 내일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바구니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생각날 겁니다. 아, 이거부터 먹어야지. 식재료를 제대로 보관한다는 것은 복잡한 정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먼저 먹을 것을 눈에 보이게 두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냉장고를 훨씬 편안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4번째, 반찬을 먹을 만큼 나눠 보관한다. 많이 만드는 것보다 잘 나누고 끝까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한번 만들면 넉넉하게 만드는 집이 많았습니다. 나물도 한 통 가득, 볶음 반찬도 며칠 먹을 만큼 만들어 두었지요. 식구가 많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도 금방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식사하는 식구가 예전보다 줄어든 집도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먹는데도 손에 익은 대로 예전만큼 만들다 보면 처음 며칠은 맛있게 먹다가 조금씩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면 기존 반찬은 냉장고 뒤쪽으로 밀리기 쉽지요. 그래서 이제는 반찬을 잘 만드는 것만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방법 하나를 활용해 보세요. 바로 3일 반찬통입니다. 반찬을 만들었다고 큰 통 하나 전부 담지 않고 앞으로 2, 3일 동안 먹을 만큼만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겁니다. 양이 많다면 처음부터 몇 개로 나눠도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을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매번 큰 통을 꺼냈다 넣을 필요도 없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기 전에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뭘 새로 만들까 생각하기 전에 지금 먼저 먹을 건 뭐가 있지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당근 볶음이 조금 남아있고 나물도 한두 번 먹을 만큼 남아있다면 계란도 몇 개 있고 다른 재료도 조금씩 남아있다고 하면 각각 보면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반찬을 며칠째 그대로 꺼내 먹자니 손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볼 만한 것이 바로 냉털 김밥입니다. 김밥이라고 하면 당근, 계란, 단무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털 김밥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김밥을 만들려고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으로 김밥을 만드는 겁니다. 당근 볶음이
남아있으면 넣고 김밥에 어울리는 나물이 있다면 함께 넣습니다. 계란이 있으면 부쳐서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가운데 함께 먹기 괜찮은 것을 골라 활용하면 됩니다. 재료가 3가지밖에 없으면 3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집에서 먹는 김밥인데 매번 똑같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냉장고에 무엇이 남았느냐에 따라 속재료가 달라지는 것이 냉털김밥의 재미입니다. 김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운 날에는 더 간단하게 바꾸면 됩니다. 남은 반찬을 밥에 올려 비빔밥으로 먹어도 되고 볶아먹기 좋은 재료라면 잘게 썰어 볶음밥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냉털김밥이라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먼저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남은 음식 활용하는 날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기보다 냉장고 속 작은 반찬통부터 열어보는 겁니다. 조금 남은 반찬 2-3가지를 모아보면 의외로 한 끼가 쉬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지금의 생활에 맞게 만드는 양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예전부터 콩나물 한 봉지를 전부 묻혔다면 이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도 됩니다. 살림은 한번 정한 방법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가 달라지고 먹는 양이 달라졌다면 반찬 만드는 방법도 달라져도 됩니다. 예전에는 큰 반찬통이 편했다면 지금은 작은 반찬통 몇 개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냉장고에 조금씩 남은 반찬이 있다면 새로운 메뉴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한 곳에 꺼내놓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김이 있다면 돌돌 말아 냉털김밥을 만들고 김밥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비빔밥이나 볶음밥으로 바꿔도 됩니다. 반찬을 알뜰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냉장고에 잘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만큼 준비하고 먹기 편하게 나누고 조금씩 남은 것까지 다른 한 끼로 활용하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큰 반찬통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먹을 만큼 만들고 끝까지 맛있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생활에 더 잘 맞는 반찬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김치 냉장고를 알뜰하게 활용한다. 김치만 넣어두지 말고 우리 집 생활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김치 냉장고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김치 냉장고라는 이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치만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김치를 종류별로 넣어두고 남는 공간은 그냥 비워두거나 반대로 빈자리가 보이면 이것저것 넣어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품에 따라 김치 외에도 여러 식재료에 맞춘 보관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제품의 기능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하는 부분이나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고 어떤 보관 기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설명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면 제품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한 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안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번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이런 기능도 있었네 싶은 것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곡류 보관 기능이 있다면 쌀이나 잡곡을 보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쌀은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먹게 되고 잡곡은 조금씩 사용하기 때문에 더 오래 두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집 제품에서 곡류 보관을 지원한다면 사용 안내에 맞춰 밀폐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맞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과일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일반 냉장고에 자리가 부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무조건 빈 공간에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해당 식재료를 위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한다면 안내된 방법에 맞춰 한 칸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고기나 생선 등을 위한 별도의 보관 기능이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고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 집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인지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를 볼 때 여기 빈자리에 뭘 넣을까 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 한 칸 재발견하기입니다. 김치 냉장고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칸만 열어보세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칸을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편할지 생각해보세요. 김치가 많은 집이라면 당연히 김치 보관을 중심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김치가 많지 않아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집 제품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관 기능을 확인해 활용하면 됩니다. 칸마다 용도를 정해두는 것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김치, 다른 한쪽은 제품에서 보관을 지원하는 식재료처럼 우리 집만의 자리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넣었는지 찾기도 쉬워집니다. 자꾸 잊는다면 휴대전화 메모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래 칸 쌀, 오른쪽 김치 이 정도로 짧게 적어두면 됩니다. 정리한 날 김치냉장고 안쪽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 사진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김치냉장고에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모든 식재료를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재료마다 적합한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던 것을 옮길 때는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가 더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식재료의 보관 방법과 우리 집 제품의 기능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김치냉장고를 알뜰하게 활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리용품을 사거나 안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 할 일은 사용설명서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은 처음 구입했을 때 몇 가지 기능만 익히고 나면 늘 사용하던 것만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기능이 남아있을 수 있지요. 오늘 김치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딱 한 칸만 살펴본 다음 조작하는 부분이나 사용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기능 하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마련하기 전에 이미 집에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도 생활을 조금 더 알뜰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세탁은 요령 있게 한다. 빨래는 힘을 많이 쓰는 것보다 과정을 조금 줄이는 것이 편합니다. 빨래는 해도 계속 생깁니다. 수건 몇 장, 양말 몇 켤레, 입었던 옷 몇 벌, 하나씩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빨랫감이 쌓여있지요. 그런데 빨래에서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빨랫감을 모으고 나누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세탁이 끝나면 꺼내고 마른 빨래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면 빨래하는 날 한꺼번에 나누지 말고 빨랫감이 생길 때부터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방법 하나를 활용해 보세요. 바로 세탁망 거리입니다. 세탁기 주변에 세탁망 몇 개를 걸어두는 겁니다. 새로운 정리용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고리나 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모아두면 편한 작은 빨랫감은 처음부터 정해둔 세탁망에 넣습니다. 그러면 빨래하는 날 바닥에 빨랫감을 펼쳐놓고 이것은 여기, 저것은 저기 하면서 다시 나누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망이 어느 정도 차면 이것도 이제 세탁할 때가 됐구나 하고 바로 알 수도 있지요. 다만 옷마다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세탁하기 전에는 옷에 붙어있는 세탁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미리 해두면 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 확인입니다. 옷을 빨랫감에 넣을 때 주머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빨래하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꺼내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옷에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빨랫감 속에 그냥 섞어놓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탁 직전에 다시 찾아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제를 사용할 때도 작은 습관 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눈대중으로 넣기보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권장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량컵이나 뚜껑에 눈금이 있다면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세제를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며 예전에 넣던 양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새 제품의 안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편하게 만드는 데는 세탁기 주변에 물건 배치도 중요합니다. 세탁망은 어디에 있는지, 세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빨래할 때마다 세탁망을 찾으러 가고 세제를 가지러 움직이고 필요한 물건을 또 찾는다면 작은 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세탁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정해두세요. 세제, 세탁망, 빨래바구니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만 한 곳에 있어도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용기를 똑같이 맞출 필요도 없고 세탁실을 새롭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때 편하면 됩니다. 빨래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빨래를 한 곳에 잔뜩 쌓아두었다가 다시 나누기보다 거들 때부터 간단하게 종류를 나눠보세요. 수건은 수건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옷은 옷끼리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분류하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결국 세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할 일을
미리 조금씩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빨랫감이 생길 때부터 나누고 주머니는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고 마른 빨래도 걷을 때부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일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꽤 큽니다. 한 번 하는데 몇 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하면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탁기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세탁망 하나부터 걸어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가 편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반드시 손이 빠르거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찾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움직이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생활 방법입니다. 빨래는 앞으로도 계속 생깁니다. 그렇다면 매번 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한번 정해놓은 방법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것, 세탁망 하나를 걸어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주 반복되는 일에서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을 생각보다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청소는 조금씩 나눠서 한다. 집은 완벽하게 치우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청소를 시작했다가 일이 점점 커진 경험이 있으시지요? 처음에는 식탁 위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서랍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정리할 것이 보이고 그것을 하다 보니 이번 주에는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하려고 시작했던 청소가 어느새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를 정해서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할 곳을 아주 작게 나누면 시작하기도 쉽고 꾸준히 하기도 편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루 한 곳 손 청소입니다. 휴대전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오늘 정한 한 곳만 정리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세면대, 화요일에는 싱크대, 수요일에는 냉장고 한 칸, 목요일에는 서랍 하나, 금요일에는 현관,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꼭 요일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곳 하나를 골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위를 작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방 청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싱크대도 보이고 수납장도 보이고 바닥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싱크대만이라고 정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시간이 끝나면 그날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굳이 집 전체로 일을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또 다른 한 곳을 하면 되니까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시작하기 쉽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넉넉한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10분이라면 식사를 마치고 잠깐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했다면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10분 동안 청소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딱 하나만 살펴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서랍을 전부 비우고 모든 물건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사용할 물건이라면 사용하기 편한 자리를 정해주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 계속 그 자리에 둘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하나만 살펴봐도 한 달이면 꽤 많은 물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물건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물건의 위치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너무 높은 곳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꺼낼 때마다 손을 높이 뻗어야 한다면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아래에 있어 매번 몸을 낮춰야 한다면 위치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편한 자리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게 주는 겁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릇은 꺼내기 편한 곳에 두고 가끔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덜 편한 곳에 두어도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도 한번 살펴보세요. 청소할 때마다 물건을 들었다가 청소하고 다시 내려놓는다면 그건 역시 반복되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되 다른 곳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옮겨보세요. 청소하기 쉬운 집을 만드는 것도 청소를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번 열심히 닦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손이 덜 가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리한다고 새로운 수납용품부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바구니나 상자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계속 들이면 오히려 관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것으로 자리를 정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집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집은 물건 하나 없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과 우리 집은 생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매일 편하게 생활하는
생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움직이는 길이 편하고 정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집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눈앞에 있는 곳 하나만 골라보세요. 서랍 하나도 좋고 세면대 하나도 좋고 식탁 하나도 좋습니다. 10분이 끝나면 오늘 청소도 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곳을 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7곳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 여러 곳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청소를 잘한다는 것은 집을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찾기 쉽게 두고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러니 어디서부터 다 치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분 동안 어디 하나만 해볼까? 집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생활에 맞춰 집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매일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활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소 하던 일을 조금 다르게 해보고 모르고 지나쳤던 정보를 하나 알아두고 그중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생활에 하나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를 모두 따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던 것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직접 해보고 편하면 계속하면 되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이 잘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활에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다면 꼭 가방을 가득 채워야 좋은 소풍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가볍게 챙기고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잠시 바라보고 쉬고 싶을 때 쉬어가는 것. 그런 소풍도 참 좋지요. 우리의 일상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번거로움은 조금 줄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기분 좋게 즐겨보세요.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힘을 나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해지고 어제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오늘 하나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이라는 소풍길에 너무 많은 짐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가볍게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내 방식대로 즐겁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알뜰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